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들고 나는 이런 미션을 세우고 글로벌 ICT 리더입니다. 또한 그런 형태로 지금 이런 행복 나눔 경영에 다음은 어떻게 보면 이런 CSR이나 CSV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왔던 기업 중에 하나가 SK일 것 같습니다. SK는 어떤 CSV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K 경영경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양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연구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전체적인 트렌드나 이런 걸 팔로우할 수 있는지를 어드바이즈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그 삼성을 비롯해서 큰 대기업 그룹들은 이 사회공헌 활동, 동반성장 이쪽 활동에 뭐 수천억씩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저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얼마나 혁신적이고 또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이걸 도와주는 게 사회에 더 보탬이 되는 길인가 이런 걸 늘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 사회공헌의 그 패러다임이 옛날에는 단순한 기부에서 출발해서 이거 아직까지도 대정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돈이 남으면 일부 기부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제는 뭔가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회 문제에 좀 직접 참여해서 뭔가 도와서 좀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어떠냐. 또 그런 거를 할 때에는 혁신적이고 또 지속 가능하게 가는 게 좀 바람직하겠다라는 그런 노력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SK 경우에 있어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큰 현재와 같은 사회공헌 체계 큰 틀이 만들어졌는데 기업의 미션을 단순하게 주주의 뭐 이익 극대화 이런 것이 아니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극대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들고 나눈 기업이다 이런 미션을 세우고 이러한 행복 나눔 경영의 그 원칙으로는 이제 참여, 변화, 상생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과 또 행복한 상생, 행복 동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대표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본다면 이제까지 동반 성장의 그런 컨셉들은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과의 협력 관계였다고 본다면 최근 들어 2011년에 그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제 용어를 만들어낸 이 공유가치 창출은 왼쪽에 있는 소셜 밸류라는 동그라미와 오른쪽에 있는 비즈니스 밸류라는 동그라미가 만나서 이 접하는 접점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쪽을 극대화해보자라는 그런 거였는데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이 두 동그라미가 완전히 합체가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공유가치 창출과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은 사회가치적 기업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동반성장이 최근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중소기업과의 협력권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 또 조금 이따 설명드릴 이 소상공인 전통시장과도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전부 공유가치 창출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그 얘기인데요. 크게 저희들은 이 사회적 기업을 직접 설립도 해봤습니다. 한 16개 정도를 설립을 했고 한 또 60여 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이 기존에 설립된 사회적 기업을 지원도 해봤고요. 그렇게 하다가 요새 와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기업 그룹으로서 이 생태계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의미에서 직접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일도 해보고 이걸 위해서 이 카이스트에다가는 사회적 기업 MBA 과정을 2012년부터 만들어서 1기생이 올해 이제 2학년이 되고 2기생을 올해 뽑았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투자도 해보고 지원도 해주고 또 연구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 연구들도 같이
이 협력을 하면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세계로 끌고 나가서 글로벌적인 그 포럼도 많이 활약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하고 협력하는 이런 세계적인 유명한 기관은 유엔의 글로벌 컴팩트라든지 아니면 록펠러 재단, 최근에 그 다보스 포럼으로 유명한 그 WEF에 관련되어 있는 그 슈왑 파운데이션, 이런 데들과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잠시 금방 지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설립하는 내용들의 대표적인 게 행복한 학교 같은 건데요. 서울, 부산, 대구, 울산의 4개의 방과후 그런 수업 관객인데, 이거는 현지에 있는 그 지자체와 교육청들과 같이 SK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소위 소셜 파트너와 같이 가는 그런 형태이고요.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같은 경우는 이왕에 있는 이 도시락 텐트를 저희가 직관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이고, 행복날에는 특이한 형태고, 오늘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이 CSV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원래는 MRO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던 그 소모성 자재를 대행하는 그런 회사였었는데 10년 정도 됐죠. 그걸 저희가 재작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사항이 하나 있고요. 또 저희가 이 행복 나눔을 재단이라는 그 재단을 2006년도에 만들었습니다만은 거기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 관련한 일들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웹사이트에도 열어서 세상이라고 부르는 세상의 SE 소셜 엔터프라이즈의 상은 이매진이라는 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스쿨도 열고 컨테스트도 하고 적정기술 페스티벌도 열고 하면서 엄청난 지원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실제로 MBA과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소개드릴 이 행복나래라고 원래는 MRO 코리아라는 회사였었는데요. 2012년도가 연매출이 1,500억 정도의 세전이익이 한 12억, 13억 났고요. 작년도에는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기업인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고용노동부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을 했는데 몇 번은 빠꾸를 맞았습니다. 대기업이 무슨 사회적 기업을 오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새로운 형태로 사회적 기업을 돕는 사회적 기업이다. 우리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돈도 벌고 사회적 기업, 어려운 약자 기업들을 돕는 일이 되니 이게 바로 이 공유가치 창출이다라는 의미에서 설득이 돼서 작년 7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보통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이익이 나는 것의 3분의 2는 반드시 사회적 목적에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인증 조건인데요. 저희는 100% 인증을 하겠다, 다 환원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실제로 저희가 유통을 대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물품을 생산하는 그 사회적 기업 한 100여 개를 선정을 해서 그중에 한 60여 개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SK 관계사나 BSK 관계사 한 100개 정도의 우량 판매처에 이걸 유통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사회적 기업을 실제로 지원하는 사업, 육성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또 행복날의 자체가 취약계층의 한 130명, 140명 되는 회사에서 한 15명 정도는 한 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또는 고령자, 이런 어려운 층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고용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취급하는 물품이 20만 정도입니다. 코드네임을 다 합치면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플랫폼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이 보통은 판로 확보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물건이 질이 좋은지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e-procurement 시스템, 그래서 이 전자구매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요청 제도를 만들어서 거길 들어오게 되면 아주 쉽게 이 판로를 저희가 소개해 줄 수도 있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만드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회적 기업이나 이 약자 기업들로부터 우선 구매를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직접 지원도 하고 있고, 취약계층을 저희가 직접 고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당연히 2천억이나 되는 회사니까 매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거는 CSV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 판로를 보장해주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입니다. 보시면은 상자도 있고
과일도 있고 머그컵도 있고 옷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러한 종류들의 이 사례를 돕고 있고요. 두 번째는 SK텔레콤이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무슨 특정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종의 이 액션 프로그램 전략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그 비전 2020이라는 걸 모든 구성원이 모여서 비전을 다시 셋업을 했습니다. 비전이 종전의 비전은 뭐였냐면 글로벌 ICT 리더입니다.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돈 벌기 위한 그런 정신이 비전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새로운 가능성의 그러니까 파트너 for New Possibility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사회를 향해서 가는 그런 쪽으로 아예 비전조차도 바꿔버려서 전략을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크게 내세우는 것이 고객과 함께하는 행복 그리고 사회와 함께하는 동행이라는 그런 뜻으로 만들었고요. 행복은 뭐 다 아신 대로 가격이나 품질이나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잘하면 되겠지만 사회화하는 동행이라는 건 사실은 저희들이 이 시급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통신 인프라 회사가 얼마나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이제는 통신 회사 SK텔레콤이 국내에 5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통신업체이지만은 이제 들어오는 경쟁자들은 다른 나머지 회사들이 아니라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 필요하고 생태계를 만들어서 같이 성장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이 프로그램을 만든 행복 동행이 큰 캐치프레이즈가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이 전통시장과 스마트화, 전통시장의 스마트화 사업을 돕는 것이었는데요.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적인 가장 큰 역량은 마케팅 역량이죠. 마케팅 잘하고 있고 또 ICT 솔루션을 몇 개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컨설팅도 저희가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이 전통시장에 가가지고 이 ICT 솔루션과 마케팅을 결합시켜서 그 시장의 니즈에 맞는 성공 사례를 몇 개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 제1시장의 시범 지원 사례인데요. 이 시장에는 원래 이제 한 상점이 한 130개, 140개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마한 시장인데 98%가 임대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죠. 대기업 특히 이 아울렛을 하고 있는 큰 기업들에 밀려가지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마케팅으로 가서 좀 도와준 것은 이제 뭐 이런 프로모션을 좀 많이 일으키고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SK가 도와준 것은 고객 DB를 한번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수신의 동의를 한 요새 정보 노출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만 저희가 수신 동의한 분들의 리스트가 한 3,000명 정도 중곡동에 사시는 분을 찾았습니다. 지금 140개 시장 점포가 있는 상황에서 3,000명은 엄청난 고객이죠. 이런 고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ICT 솔루션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소상공인의 경영지원 솔루션이라는 마이샵이라는 솔루션을 19개 점포에 무료로 깔아주고 또 그거 외에도 한 10개 점포에는 이 띡이라고 부르는 이 스마트폰에 카드 리더기를 붙이면은 간편 결제 솔루션이 됩니다. 특별한 이 POS 기기가 없더라도 또 이동식 무슨 카드 리더기가 비싼 카드 리더기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10곳에 점포를 설치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결제도 편리해지고 하는 그런 경우고 또 이 마이샵이라고 하는 그 솔루션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 스마트 전단을 뿌릴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소위 전자 찌라시를 뿌려주는 거죠. 대신 뿌려주고 있고 또 스마트 월렛을 이용해서 거기에 이 상품권의 그 할인할 수 있는 그 쿠폰을 보내주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실제로 전통시장의 그 참기름을 아리청정이라는 브랜딩까지 해주고 이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11번가 이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와주는 것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행복나래에 또 이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ICT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나타난 효과를 보시게 되면 매출이 전체 한 10% 정도가 이 증대한 효과가 있고요. 그럼 SK텔레콤은 처음에는 CSR처럼 시작한 것이지만은 어떤 이득이 있었냐 보면은 저희가 작년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전체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도대체 SK텔레콤하고 전통시장하고 같이 키워드를 쳐놓으면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일까를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밀접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돕는 회사 그러면 SK텔레콤이 딱 떠오르게끔 이 돌아다니는 걸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회적 가치는 당연히 이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도와줬다는 소위 양극화 문제 해소에 기여했다는 측면이 사회적 가치가 될 수 있고요. 전통시장 자체로도 이 ICT 운영 능력이 늘어났으니 이제는 훨씬 더 앞으로 사업하기가 훨씬 좋아졌고, 물론 이제 상품 개발도 잘 됐고 매출도 증대가 됐는데 SK텔레콤의 입장에서 보면은 ICT 솔루션을 만든 거를 시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검증을 받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는 중기청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저희가 같이 지금 컨설팅을 해주면서 전국 시장으로 퍼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중곡동에 시범 지원을 한 이후로 인천의 신기시장이 두 번째로 작년에 들어왔고요. 지금 한 4군데 전체 부산, 포항 죽도시장, 뭐 전주에 뭐 완산 무슨 시장 해가지고 한 4군데 정도 시장이 다시 시범을 조금 더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SK텔레콤은 당연히 이 어려운 사회 양극화를 푸는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를 얻은 게 장점이 되겠고요. 여기에 소문이 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는 중국 제1시장을 방문을 했고, 이거야말로 바로 창조경제다. 어려운 일을 도울 때 이런 ICT를 붙여주는 것. 이게 바로 융합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중요한 사례로 됐고요. 두 번째 저희가 하고 있는 SK텔레콤이 하는 중요한 사업이 소위 브라보 리스타트라고 저희가 보는데요. 베이비 부모 중에서 45세 이상인 베이비 부모들 중에서 이제 은퇴해가지고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ICT 기술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일종의 컨테스트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팀을 저희가 모아서 저희가 SK텔레콤의 ICT 역량과 리소스를 들여가지고 이 동반 성장과 창조 경제 모델로 끌고 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더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선발이 된 10개 팀에 대해서는 이 창업 지원금과 기술 개발 자금도 주고 같이 공동 개발하는 경우에서는 지분 투자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고요. 그리고 멘토링뿐만 아니라 창업과 케어, 그리고 비즈니스 실행 단계에 있어서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뭐 경쟁력 강화하는 그런 문제들, 또 투자 유치 지원, 이런 투자 유치 지원 이런 것들이 바로 CSV가 되는 거죠. 윈윈한 게임이 된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팀들이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가운데 1번으로 써 있는 2개의 그 회사는 이 SK텔레콤이 상품 출시 또 글로벌 진출을 도와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글로벌 큐레이션 서비스라는 것은 어떤 특정 개인이 관심 있는 어떤 소위 다국어로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걸 들어가서 웹에 가서 찾아냈을 어떤 검색 기능을 하려고 할 때 다국어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고요. 이건 이미 작년에 일본에 진출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 일본의 벤처 캐피탈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기술 지원으로 기술 매출이 한 1억 정도 벌써 난 회사고요. 스마트 진보드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DDR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 유행했던 애들 뛰면서 노는 그거였는데, 이거를 게임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2월부터 출시가 돼가지고 이제는 여기는 중국 진출까지 노리고 있고, 아마도 한 4억 원 이상의 매출이 날 거다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요 2번에 있는 상황은 SK텔레콤이 특허 출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무인 택배 보관함 같은 거는 공공장소에다 설치해 놔서 택배를 저런 장치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시장에서 한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를 검증을 해보고 있고, 국내 특급 호텔 같은 데서 설치를 해놓으면 해외 택배, 무인 택배도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고요. 이 스마트 스틱이라는 거는 지금 스마트 TV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격으로 실시간 공유하는 그런 스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SK텔레콤이 한 수천 개 이상을 지금 벌써 구매를 하기로 된 상황이고요. 밑에 3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SKT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 빔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한 30만 원짜리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휴대용으로 돼가지고 지금 이런 카메라를
카메라 이게 프로젝트기죠. 저 천장에 매달리는 걸 생각해 보시면 저거는 야외는 못 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들고 나가서 야외 텐트 같은데 야영을 하면서도 중간에 조그만 어떤 다른 흰 장소만 있으면 비춰서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뮤지컬도 감상할 수 있고 그런 형태인데 이걸 더 초소형으로 만들어서 저희 특허를 제공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실시가 되면 이 회사, 만든 이 회사는 한 50억 정도 금년에 매출이 날 거다. 엄청난 CSV의 대상이 되겠다는 거고요. 뭐 사회적 가치는 당연히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고, 베이비 부모 놀고 있던 분,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창업에 고생하셨던 분을 저희가 도와주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창업 생태계도 활발화시킨다. 그런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신규 제품 서비스 개발을 통한 어떤 매출이 당연히 발생되고, 이 특허도 저희가 수행할 수 있으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윈윈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SK 플래닛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시간이 어떻게 되죠? 네. 이건 한 3년 전쯤에 SK텔레콤에서 분사해 나온 회사입니다. 이 ICT 계통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 상생혁신센터라고 하는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실제로 교육도 시키고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완성된 어떤 앱이 있으면은 그걸 테스트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돌릴 경우에 얼마만큼 과금이 일어나고 하는 그 금액까지는 시뮬레이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상생하고 그러니까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양질의 컨텐츠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앱을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를 팔 수 있는 판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가 바로 CSV이고요. 뭐 아이디어, 뭐 교육, 뭐 창업 지원 이런 것들은 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고요. 사회적 가치도 역시 뭐 일자리 창출이나 뭐 청년들의 어떤 생태계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되는데 신규 제품 서비스 개발을 통해서는 당연히 매출이 나타나는 게 경제적 가치가 될 수 있고 저희 SK 그 플래닛의 입장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그 T스토어에서 이미 여기에 참여했던 센터에 들어왔던 개발자들이 만든 그 애플리케이션이 누적 다운로드가 벌써 500만 건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앱 개발자들도 돈을 벌고 SK텔레콤은 T스토어를 운영하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대적인 그런 효과를 얻는 그런 의미에서는 CSV의 좋은 사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SK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 화학 계열의 주력 회사죠. SK그룹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큰 그린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 석유와 화학을 하다 보니까 환경에 제일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환경 분야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CSR 활동이 아니라 아예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석탄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저급 석탄을 합성 석유나 합성 천연가스 뭐 이런 것을 전환하는 신기술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정 에너지라는 측면이 있고 저희가 이름을 그린콜이라는 프로젝트를 붙여서 이거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지금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위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되도록 하는 측면에서의 그 노력이지만 아래에 있는 것은 이왕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다시 포집을 합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를 포집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아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그린콜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중국에 가서 팔 수 있을 걸 지금 연구 중에 있고 2015년쯤 되면 아마 상용화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환경도 보존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GE가 가지고 있는 에코매지네이션이나 무슨 헬스매지네이션 같은 그런 사업들 돈도 벌면서 이 환경 보호나 이런 의료 또 이런 쪽에서 이 사회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들과 비슷한 형태가 되겠고요. SK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토양이나 이 오염된 부분, 토양 오염 이런 거를 정화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가 옮겨갈 때 거기 남아있던 부분에 보면은 아무래도 유류도 많이 빠져 있고 중금속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정화하는 기술을 가지고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사례들이 있을 수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동반송장 쪽에서는 저희 SK 종합화학이 이 협력업체와 같이 일을 하면서
만든 이익을 성과를 공유하기도 하고 하는 동반 성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 나래 같은 그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저희한테 납품을 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생겨난 이익은 50%를 또 돌려줍니다. 이익이 생긴 것을 그렇게 하면서 돌려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하면서 성과도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이 소위 CSV와 동반 성장이 어떤 융합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한테도 좋고 상대방에도 좋고 또 사회 전체도 좋아야 이게 진짜 CSV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진짜 공유가치 창출이고 이게 동반 성장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C소프트하고 SK 사례 발표 들었고요.